네, 수면 관리를 위한 스마트 침대 발표를 맡게 된 팀장 박사한입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개발 배경과 서비스 구성, 구현 결과, 기대 효과의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수면장애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골이는 소음을 유발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쾌적한 수면을 제공하지 못해서 주간의 기면증이라던가 피로감 같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수면 방해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수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 스마트 침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골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양압호흡기와 구강내 장치,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과 아직 완벽한 코골이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비수술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치료자가 스스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방법인 자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코골이에서 좀 더 심화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똑바로 누워서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상기도가 좀 더 확장되어서 이 증상이 좀 더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존 자세 치료 관련에 대한 연구를 찾아본 결과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방지 베개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자세 변환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연구는 세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베개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교정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포도의 변화가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골이 외에 사용자의 수면 방해 요소를 교정할 수 없다는 점으로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해서 앞선 두 연구와의 차별성을 둬서 사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수면을 제공함에 있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스마트 침대의 서비스 구성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침대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단에 코골이 방지와 그리고 중간에 무호흡 방지, 그리고 질환 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면을 희망한다면 이 스마트 침대에 가서 수면 상태 기록 밴드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알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알람을 선택한 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수면 중에 어떤 자세로 교정이 될 것에 대한지 미리 보기가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중에 교정 방식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용자가 그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수면에 빠지게 될 경우 선택한 서비스가 감지된다면 이 선택한 서비스에 맞는 자세 교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알람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침대를 흔들어서 깨우는 쉐이킹 알람, 이 신개념 알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기상하게 된다면 이 대략적인 프로세스가 끝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스마트 침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수면 건강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건강점수에 의해서 좋음의 녹색과 그리고 경고인 황색, 그리고 위험의 적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GPS 기반으로 가까운 병원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보셨던 수면 신호등에서 봤던 건강점수에 대한 알고리즘 산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점수에 대한 기준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스마트 침대의 대표적인 테마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산소 포화도와 일반적인 사람에서 변화가 생기는 심박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건강점수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일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리고 심박수가 비정상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일 경우에는 이 심박수에 대한 감점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산소 포화도도 비정상인지의 여부를 비교를 해서 이에 대한 산소 포화도에 감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1일 건강점수에 대한 산출은 앞선 이 감점에 대한 방식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1일 건강점수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연속 경골수를 곱했다는 점인데, 이 곱한 이유는 이 하루빨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하루빨리 병원에 추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스마트 침대는 사용자의 질환을 완화시키는 목적이지 치료시키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치료를 위해선 병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스마트 침대의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스마트 침대는 사용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과 상단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 그리고 둔부와 하단 부분, 이렇게 4가지, 총 8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는 이 사용자의 자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실린더인 액추에이터가 각각 8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자세에는 무게셀이 부착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자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으로 누워 있는지 똑바른 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침대의 상단부에 있는 수면 환경 감지기와 산소 발생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 환경 감지기의 상단부에 있는 CO2 감지 베개에 대한 LED는 사용자의 엎드림을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스마트 침대 베개는 사용자가 어떻게 엎드려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베개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왼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사용자의 엎드림을 감지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엎드림이 감지되면 그에 따른 교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습도 감지와 코골이 감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서비스를 좀 더 교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소 발생기는 고체 산소팩과 그리고 DC 모터를 통해서 산소에 대한 그런 산소 파우더를 미세하게나마 증가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고체 산소팩이 있고, 하단부에는 이제 DC 모터와 팬을 통해서 이 입자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스마트 침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면 상태 기록 밴드, 사용자가 잠에 들 때 사용하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크게 산소 파워도와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와 그리고 자이로 센서, 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수면 상태와 그리고 기상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소 파워도와 심박수 측정, 이 센서를 통해서는 사용자의 그 수면 무호흡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동영상인데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네. 터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땡기실 수 있는 넘어가. 네, 터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연 동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골이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호흡은 저희가 실질적인 무호흡을 교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자세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자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계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이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처 병원을 찾는 시스템을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은 건강점수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사용자의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등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목적은 사용자의 이러한 수면 방해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서 증상 완화와 그리고 쾌적한 수면을 제공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러한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구현한 스마트 침대로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개인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트리스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세를 교정하고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네. 알란드림이라든지 자세 교정,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러한 스마트 침대는 일단 처음에 개발 설계 과정에서 일체형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리 과정에서에 대한 과정을 따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일체형으로 해야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기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구현했습니다. 일체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매트리스가 접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려면 네. 매트리스가 부드러워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는 그렇게 유연하게 변형되기가 어려운 좀 딱딱한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그 특수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침대라서 이렇게 사용자의 그런 기본적인 매트릭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람을 울리는 아이디어를 추천했는데요. 그래서 네. 제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하는 부분이 어떤 지표에 대해서 보여줬죠? 이 건강점수 알고리즘 말씀. 산소포화도도 쓰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가속도 센서도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알고리즘에 근거가 되는 알람 결과, 의학적인 결과나 뭐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직관에 의해서 만든 건지 관련적인 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저희는 그런 정상 범주에 따라서 그 정상에 대한 그런 값과 그리고 현재에 대한 그런 값을 센싱된 값과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했던 감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